되게 애타는 눈빛으로 마이크가 다른 데로 가니까 되게 슬퍼하셨어요. 네. 일상을 살면서 뭔가 이제 욕심내고 욕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을 예. 포기하고 사랑할 때를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진 않은 것 아,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약간 맞아요. 우울함도 생기고. 맞아요.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우울해지죠. 그래서 이럴 때 그러니까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 힘이 아직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아, 어떤 네. 식으로 해나가야지 이 힘을 더 키우면서 시원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예, 아, 멋진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마지막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시원하게 포기하는 거. 그 말이 그 말씀이 경에 나와요. 시원하게 포기한다고 그렇게 그런 우리의 수준의 대화는 아니지만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소꿉장난하는 애들 얘기예요. 들으셨어요 그 본문? 아 들었어요? 근데도 질문을 해요? 네. 누구한테 물어보지?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물어봐야겠다. 아 우리 보살님 여쭤볼게요. 부산. 네. 우리 보살님 대답해 보세요. 어릴 때 소꿉장난 해보셨어요? 소꿉장난 하셨어요? 네. 그 보통 뭘 하셨어요? 어떤 장난을 치셨어요? 그렇죠. 밥도 하고 그렇죠. 아 밑반찬도 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 놀이 그렇죠. 제가 정말 피곤했어요. 소꿉놀이 할 때. 저보고 저 유치원 때 어린이집이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아니고 6살 때. 저보고 남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남자니까. 왜냐니까 남자라서 그렇대요. 그렇죠. 남자가 부인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알았어. 내가 남편 할게.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 대사가 어제 왜 안 들어봤어? 이래요. 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엄마한테 배웠죠. 엄마 아빠 하는 얘기 그대로 흉내 내는 거예요, 애들은. 그죠? 네. 왜 안 들어왔어? 나 들어왔는데 어제 유치원 끝나고 나 왔는데 집에 누구랑 있었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애기를 한다 그랬어요. 애기는 응애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응애 하겠다고 내가 애기를 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벽돌을 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유식이라고 먹으래요, 저한테. 온갖 풀을 다 뜯어와갖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신용을 했더니 먹는 신용을 하지 말고 먹어야 된대요. 소꿉놀이를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소꿉놀이 할 때 애들하고 같이 야 이거 넌 이제 엄마 아빠 놀이를 해요. 그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진지하게 물어봐요. 장난치면서 물어봐요. 그죠? 장난치면서 물어보죠. 근데 그 장난치는 게 말투가 어때요? 똑같이 해요. 어른하고 똑같이. 장난치면서 하는 건데 어른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정말로 걔네들이 소꿉놀이를 할 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상의해서 이렇게 안 하고 대충대충 하나요, 그냥? 대충대충 했어요? 이렇게 강의에 도움을 안 주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할 때 진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죽하면 벽돌 가는 걸 먹으라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니까 어느 게 장난이고 진심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애들 할 때 진지하게 해요. 그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모래로 된 집을 지을 때 애들은 소꿉놀이 할 때 모래로 된 집을 지으면서 입구를 어디로 내야 할지, 창문을 어디로 내야 할지, 굴뚝을 어디다 세울지, 이 앞에 조경을 어떻게 할지 집 만들어 보셨죠? 애들 그거 대화할 때 심각해요. 진지해요. 근데 저녁 6시가 돼서 해가 넘어가면 그렇죠. 엄마가 불러요. 밥 먹어라! 그걸 불러요. 그럼 네! 그러고 일어나면서 그렇지. 해보셨네. 그 열심히 지었던 걸 어떻게 하죠? 부사님도 그렇게 했죠? 저도 그랬어요. 에이 거지 같은 거 이러고 이놈의 이유식 그러고 발 뻥 차버리고 이러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이 표현이 나와요. 제가 그거 발견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아, 이 기분이야. 이 기분이야.
그 집을 지을 때는 신중합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지금 이게 뭐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놀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놀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욕심이라는 능력을 안 쓸까요? 써요. 야, 1층 말고 2층으로 올려. 아니야, 3층으로 올려. 이거 욕심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해요. 갈등도 일으켜요. 하지만 6시가 땡해서 엄마가 부르면 동시에 다 일어나서 발로 뻥 차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심리냐? 이것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애들이 이미 알고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까? 저는 이게 제가 스승님께 배운 정말 큰 주문이에요. 저 똑같이 다 해요. 저 진지하게 다 해요. 저 강의 오기 전에 되게 진지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저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장난치면서 저 보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네. 저도 인생이 가고 있잖아요. 저 되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진지합니다. 그리고 어른께 공부할 땐 더 진지해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 그랬어요. 스님, 심각하지 말라고 맨날 심각하면 속은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저희 이렇게 심각하게 혼내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승은 심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때 빼고는 다 심각하지 않아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네, 고마워요. 얘기해 주셔서.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스승 마음이 어떨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얘 이거 알아야 되는데. 심각하지 않음을 설명할 때만 내가 심각해진다고. 정말 감사한 얘기예요. 그러면 큰 스님은 심각함이라는 능력을 써야 안 써요? 쓰시는 거예요, 당신도. 정리하면 다 하세요. 욕심내도 돼요,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욕심을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욕심내서 가졌어요. 근데 속으로 알아야 돼. 나 이거 못 가져. 이거 가질 수 없는 거 나 알아. 저는 아까 출가하면서 많은 걸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포기할 때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친구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있죠. 그 사랑하는 마음도 출가와 동시에 이 능력은, 이 기능은 영원히 쓸 일이 없는 기능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출가하기 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가질 수 없다는 거. 아름다운 꽃을 보고 야, 진짜 예쁘다. 정말 사랑스럽다. 어떻게 색깔이 이럴까?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정말 영롱하고 아름다울까? 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꺾진 않아요. 왜냐면 꺾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든다는 걸 알아요. 전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불자라고 하면 이 불교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모든 거를 다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해야 되는 줄 알아요. 저 그거 정말 배 아파요. 그 얘기 들으면 막 여기 막 뭐라 그러죠? 이거 옹심 같은 게 생겨요. 막 짜증나요. 제가 유치한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짜증나요. 왜냐하면 그거 아닌데. 다 할 수 있는데. 다 하지만 절대 그것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영화 보는데 내 돈 내고 봐요. 그죠?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영상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잖아요. 근데 왜 내 돈까지 내면서 봐요? 재밌으니까. 그 주인공이 막 되게 슬픈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 따라 울죠? 그죠? 근데 옆에 보면 남편은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자고 있어요. 그러면 자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이 따라 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 돈 내고 들어갔잖아요. 돈 안 내면 둘 다 맞지. 근데 돈을 냈잖아요. 같이 울어야지. 감독이 울으라고 만들었는데. 속아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불교에서 동사섭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사섭. 중생이 울면, 제자가 울면요, 스승님도 우세요. 근데 우는 이유가 달라요. 제자는 억울해서 울고, 화가 나서 울고, 원망스러워서 울고, 후회가 남아서 우는데, 스승은 왜 우시는 줄 아세요? 안 울어도 되는데 저렇게 슬퍼하네.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네.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난 너무 힘든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괜찮아. 스승님이 제자의 우는 모습을 보고 따라 우시는 거는 동사섭이라고 해요. 같은 일로 포용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러죠. 뭐야? 아, 큰 스님도 우시네? 똑같네, 우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저도 밥을 먹고, 저도 차를 운전하고, 저도 주유소 가서 이거 셀프 주유소 이거 되게 좋아해요. 재밌어요. 좋아해요. 저도 화장실 가고요. 저도 목욕해요. 뭐에 반응이 왜 이래? 저번에 저 옛날에 그 로션, 아, 오늘 로션 안 바르니까 얼굴이 땡기네. 그랬더니 스님도 세수하세요? 아니요. 스님도 로션 바르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출가한 스님들 다 똑같더만 뭐. 그냥 머리 깎고 승복만 입은 거지 다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가슴이 무너져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끼리도 달라요. 여러분끼리도 하나의 우주라니까요. 여러분 하나가. 근데 어떻게 스승이 똑같겠어요?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다 하시라고. 다 하는데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고 어떤 생각이든 다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 생각은 절대 내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될 수 없는데 진지해지실 거냐고요. 아니죠. 진지한 척은 할 수 있어요. 소꿉놀이 하듯이. 하지만 언젠가 내가 그것을 놓아야 할 때가 온다면, 그것과 이별해야 될 때가 온다면 울면서 헤어질 게 아니라 발로 뻥 차버리는 거야. 예이 이러고. 그 기분. 그게 자유 아닐까요? 아무것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살면은 자유로울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만나도 끄달리지 않는 게 자유로울까요?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그죠? 후자죠? 이게 바로 제가 좋아하는 수타니파타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물이 없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물 그대로 다 있어요. 하지만 바람은 뭐에도 안 걸려요. 그 바람과 같은 내 모습을 찾아가는 게 수행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포기라는 거는 아무것도 모를 때 제가 이런 가르침 하나도 못 배웠을 때 그 어린 나이에 14살 때 15살 때 생각했던 출가와 생각했던 포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니에요. 저는 사랑도 안 버렸어요. 사랑도 버리지 않고 가족도 안 버렸어요. 출가하니까 스님네들이 내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자식도 안 버렸어요. 저 자식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공부하는 애기들이 있어요. 우리 승은이. 아빠 해봐요. 그래서 애들이 다 절아빠래요, 저한테. 절아빠래요. 저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용감하게 사시고 바람같이 사세요. 근데 무언가에 걸리는 것 같으면 발로 뻥 찰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아셨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스님께. 이게 옳으냐 그르냐는 여러분 판단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전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고 그리고 이 길을 알려준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제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끼셨으면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뭐 장난도 치면서 예를 들었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저 밑바닥에 정말 그물이 없어져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도 나는 걸리지 않는 그 자유로운 수행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두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대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질문이에요. 정말 훌륭한 질문. 네, 또 궁금하신 거 아까도 네. 제가 최근 들어 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많이 드는 생각인데 네. 이게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뭐 순수하게 이제 사람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네네. 사람을 볼 때 이제 돈, 연봉, 그렇죠. 뭐 명품 이런 걸로 이제 친구들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기 시작해요. 그럴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릴 때는 이제 그렇지 않았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다들 사회생활 하는 나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래서 친했던 친구들도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얘 얘기하는 게 좀 옛날이랑 변했네. 변했네. 그렇죠.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정말 순수하게 이제 학창 시절부터 놀았던 친구도 지금은 뭐 명품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뭐 시계 목걸이 뭐 몇천만 원짜리 샀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제 저는 크게 관심이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그냥 이제 뭐 듣고는 있지만 네. 점점 이제 딴 생각으로 가고 별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친구랑 얘기를 해도 뭐 누구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걔 연봉 얼마야? 걔 뭐 근데 잘 벌지는 못해. 이렇게 좀 연봉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연봉 제로도 있잖아요, 여기. 예, 그래서 근데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되는데 또 제 속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왜요? 뭘 저렇게까지 얘기를 아. 하면서 왜 이렇게 세속적인, 예, 예. 물질적인,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는데 저도 좀 성질이 속에서 욱하는 성질이 좀 가끔 있어서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가다가 자랑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자랑 좀 그만해라. 듣기 싫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적당히 해라. 마음에서 혼자 그렇게 욱할 때가 있어서 이런 마음이 좀 올라오면 안 좋으니까 근데 친구들을 또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좀 마음을 어떻게 네. 가지는 게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네, 그래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님들도 있어요 그런 거. 스님들도. 그게 내용은 좀 다를지 몰라도 서로가 비교하는 것들은 우리 본래 갖고 있는 본능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 흑인인데 이 친구가 그 소원이 뭐냐면 정말 비싼 시계 있죠. 뭐가 있죠? 시계 비싼 거? 맞아. 그런 거. 너 어떻게 알아? 성근아? 그 시계를 차는 게 자기 꿈인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시계에 대한 걸 막 궁금해서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얘가 인스타에다가 SNS에다가 시계를 샀다고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손목에 자기가 원하는 그 꿈의 시계를 탁 차고 있는 거를 올리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밑에다가. 그날 저녁에 강도가 들었거든요. 그걸 보고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강도가 들어서 여자 1명, 남자 2명인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밤에 침입을 해갖고 그 시계를 훔쳐가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깬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얘가 죽임을 당해요. 살해당해요. 그리고 그 시계를 훔쳐서 도망가요. 끔찍하죠? 더 끔찍한 거 얘기해 줄까요? 가짜였어요. 그 시계가 가짜였어요. 그 시계를 샀다고 올린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거를 보고 야 이거 가서 훔쳐오자 라고 했던 사람의 마음, 걸렸을 때 살해했던 마음, 거기서 살해당한 그 친구의 마음, 그리고 가짜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강도들의 마음, 어때요? 저는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림자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부러워 보일 수 있고 대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그림자는 항상 그런 색깔이에요. 되게 슬퍼요. 저희 절에 도각사에 방자 등자 방등 스님이라고 계세요. 아시죠? 근데 그 방등 스님께서 20대 때 돈이 좀 있으셨나 봐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롯데백화점에 가셔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쇼핑백 엄청 들고 나오는 거 있죠. 그걸 하셨대요. 근데 쇼핑백을 막 10개씩 막 사갖고 막 주렁주렁 옷이며 막 가방이며 신발이며 막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서 나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바닥엔 자리가 없으니까 침대 위에 그걸 다 올려놨대요. 쇼핑백을. 그리고 방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그 쇼핑백을 보면서 1시간도 넘게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풀어보지도 않았대요. 그때 그 생각이 드셨대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나 필요했던 거예요? 아니에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사셨대요. 그리고 출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롯데백화점 쇼핑 이후에 출가를 결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셨대요.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종이봉투가 10개에서 20개가 되면 행복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이것이 나의 행복과 무슨 관련이 있지? 나 왜 이렇게 외롭지? 이 공허함이 있죠. 우리는 행복을 물질에서 찾잖아요. 근데 큰 스님 저한테 물어보셨다니까요. 행복은 물질이냐 비물질이냐. 뭐예요? 비물질이잖아요. 근데 비물질을 왜 물질 속에서 찾아? 거기 있을 것 같아 그게? 없어요. 없어요. 비물질은 비물질 속에서 찾아야지. 근데 왜 물질 속에서 비물질을 찾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젊은 지금 학생이 없는데 남학생이 없는데 고등학생한테도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슈퍼카 사는 거래요. 저한테 그 상담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슈퍼카를 너가 샀다고 쳐 기분이 어떨까? 엄청 좋죠 스님 자랑해요 저 나가서. 그래서 남자들 차 사면 되게 늦게 천천히 내리잖아요 차에서. 맞죠? 사람 제일 많은 데 가서 세워요. 저기 비어있는 데 많은데도 사람 많은 데 가서 세우고 천천히 내리면서 주변을 한번 다 돌아봐요. 공감하세요 여사님? 공감하세요? 네. 이거 봐. 무슨 심리학? 아동심리학. 아동심리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겠지? 너무 좋대요. 근데 너가 엄청 부자야. 그래서 너 지하에 주차장에 내려가면 너가 지금 산 그 슈퍼카가 10몇 대가 있어. 13대가 있어. 근데 하나 더 샀어. 기분이 좋을까? 아니요. 그 1년 지나면은 몇 천만 원이 떨어져. 중고차야. 기분이 어때? 처음으로 생각해 봤대요. 사고 난 이후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대요. 우리는 살 때까지만 생각해요. 저거 사면 좋겠다. 저 백을 들으면 좋겠다. 저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우리는 그것을 얻는다라는 순간까지만 생각하지 그 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고소당한 일이 있었대요. 왜 맨날 결혼에 성공하는 사람은 공주와 왕자냐고 도대체. 그리고 결혼 후에 어떻게 살았어요? 행복하게 살았대요. 왜 애들한테 거짓말을 하냐고. 농담이겠지만 그 일화가 농담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 뒤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 그림자마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보사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그죠? 저는 모든 이들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좋아요. 사요. 백 사고 싶으면 사세요. 근데 문제는 내 거다 아니다? 그렇지. 왜 아니냐고요? 왜요? 내가 내 돈으로 사고 내 가방이고 내 농안에 있는데 왜요? 명품백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구성이. 악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명품백은 6가지. 첫 번째 뭘로 되어 있을까요?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리로 되어 있어요. 냄새, 가죽 냄새. 맛, 씹어 먹어봐요. 맛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촉감. 6번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뜻. 이거 이번에 신상이야. 이거 줄 서도 못 사. 라는 의미까지도 담아서 그걸 보는 거예요. 명품백은 6가지로 되어 있어요. 불 끄면 뭐 사라질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거. 불을 안 끄고 싶지. 그래서 버스에 자리 생기면은 가방은 올리고 자기는 서 있는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별 얘기를 다 알죠.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어요. 색깔은 불 끄면 없어져요. 소리는요, 들리자마자 사라집니다. 냄새도 마찬가지. 맛도 마찬가지고요. 감촉은 손 떼는 순간 없어져요. 내가 뭘 가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고, 왜 못 갔냐고요? 애초부터 그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색깔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불 끄면 없어지는 게 색깔이에요.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저의 이 보이는 색깔을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어요. 불 끄면 없어진다니까요, 이거. 이건 원래 애초부터 느껴지기만 하는 거지 존재하는 건 아니었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이거를 경전에서는 무, 소,
유라고 얘기해요. 없을 무, 바소, 있을 유. 있다고 할 바가 없다. 안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전에서의 무소유는 한글 대장경은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 가질 수 있는 바가 없다. 왜냐하면 색깔은 불금 없어지고 소리는 생기자마자 사라져버리니까. 이 6가지는 느껴지기만 하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제가? 가질 수 없다. 이제 번역해 보세요. 무소득. 그렇죠. 금강경에도 나오잖아요. 반야심경에도 나오잖아요. 이무소득고 그러죠? 이무소득고 그죠? 무소득. 무소유이기 때문에 무소득이다. 그래서 색깔은 눈으로 보기만 해야 돼. 소리는 듣기만 해야 돼요. 냄새도 코로 맡을 수밖에 없어요. 맡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런 성질의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6가지로 꽉 차 있죠 여기. 그럼 이 세상을 무슨 세상이라고 할까요? 환상의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꿈이라고 부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하지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몰랐을 뿐이에요. 뭘 모르냐?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우리 보살님은 와서 공부했던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들은 들을 인연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깝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데리고 와야지. 떡볶이로 왔잖아요. 떡볶이로 온 거예요. 이 공부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떡볶이면 와요. 인연이 되면 싫어하고 불편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그거는 전 이해해요. 그 마음.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저는 거기서 지금 한 걸음을 더 나아가시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휴 몰라서 저러지. 백 사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좋은데 이거 봐라 이거 아니라고 이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거 말고 야 한번 가보자. 언젠가 내가 쟤네들을 명상원에 데리고 와야지. 이 마음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살님 그때부터 스승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 법을 공부하는 수행자가 공부하는 내용과 스승이 되는 길은 전혀 달라 그러셨어요. 이 법을 공부한다고 모든 스님들이 다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 은사 스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저놈은 길이 안 드는 망아지 새끼래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길이 안 든대요. 왜 이렇게 공감을 하시지?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야, 상좌 하나에 지옥 하나다 그러시면서 벼룩이 3마리는 몰고 와도 중 3놈은 못 몰고 간다 그러셨어요. 그만큼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 길로 인도하려는 스승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마냥 기다려주고 마냥 사랑하고 마냥 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억울했어요, 옛날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는데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똑같이 공부해도 똑같이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다 다른 깨달음을 얻어요. 맞죠? 근데 그거를 저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고 여러분의 전생 인연을 스스로 좀 칭찬해주기를 바라요. 안 되는 것만 보면서 너는 왜 이러냐라고 하지 마시고 벌 주지 말고 자기한테 너 정말 잘 살았어.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라고 자기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 옆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불편한 마음은 보살님의 수준이, 견해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옛날에 친하고 옛날에 즐거웠던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법칙이에요. 맞죠? 내 견해가 달라지면 나에게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법칙대로예요. 하지만 그 법칙 다음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나 쟤네랑 안 놀아 이럴 게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저 친구들에게 소중한 인연이니까 저 친구들에게 이 길을, 이 법을 알려주겠다라는 마음을 저 속에 먹고 있잖아요.
그런 기회가 보입니다. 그때 데리고 와서 저한테 스님 제가 얘기했던 명품백 자랑하던 애가 얘예요 라고 하시면 그럼 제가 농담하지 않겠어요? 그 친구한테.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분은 불자가 될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러분 가족들 있죠. 자제분들 있고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데리고만 오세요. 이 자리에. 데리고만 와요. 전에 조교사 청년회 갔더니 꼬마애들 앉아있어서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오면 엄마가 10,000원 준다 그랬대요. 그래서 좋아요. 좋아. 그래서 다음번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10,000원 줬냐 하니까 5,000원밖에 안 줬대요. 아빠가. 한 번 더 오면 10,000원 주겠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의 진심을 담아서 그분들이 이 이야기가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 우리 승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뭔가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신기한 이야기인 것 같아 라는 정도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저를 잘 써먹으시라고. 아셨죠? 네, 그래서 꼭 함께 오시는 그날을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수행자에서 한 걸음 더 욕심내서 스승이 되는 마음, 손 내미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면 쟤네 짜증나 싫어. 너 왜 저러지? 옛날엔 안 그랬는데 불편해 라는 마음에서 보살님이 초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대답이 됐나요? 네. 제가 큰 주문을 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3시까지죠. 네, 하나만 더 받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희 아들 마음을 저희가 몰라서 지금 아들. 네,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수능 봤어요. 아이고 고생했네. 네. 근데 한숨부터 나와요? 시험을 예. 보는데 공부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렇죠. 공부는 안 하고 네. 만화책 보고 만화책 보고 만화 공부하고 게임하고. 게임 공부하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시험을 못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면서 이제 그 시험 뭐 공부는 어땠냐 치고 나서 제가 물어봤더니 몰라 이러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네, 네. 아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저랑 예. 입을 꼭 다물어요. 저는 궁금한 게 많고 좀 알고 싶은 게 많은데 저한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많이 답답해요. 제가. 그게 아들이랑 얘기하기 전에 먼저 조금 제 마음을 제 스스로 가라앉히고 네. 그래야 화가 안 나니까. 그렇죠. 언짢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조금 톤이 높아지면 바로 그냥 얼굴이 굳어버리고 그럼요.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않기 위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좀 한숨을 쉰다든가 조금 하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거 밥 먹을 때 나와서 밥 먹고 들어가고. 밥은 먹으러 나오네. 어떤 분은 배식해줘야 돼요. 넣어줘야 돼요. 그 안에. 가끔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요. 있다니까. 예. 그 지금 이제 물어봤더니 시험은 망쳤다고 하고 그리고 재수는 안 한다고 네. 학교도 안 간다고. 예.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도대체 머릿속에 있는지.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고 싶죠. 네. 그렇죠. 누구 배로 났는데요? 물론 제가 낳지만 제가 네. 낳지만 너무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제가 물어봤을 때 대답이라도 조금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그게 너무 없으니까 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무슨 뭐를 물어보면 무조건 모른다고 모른다. 그렇지. 네. 모른다고만 대답을 제일 쉬운 하니까 대답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대답이에요. 회피하기 가장 쉬운 대답.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한 게서 이게 또한 내가 이렇게 수행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제 마음을 계속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확 이렇게 그럼 폭발하죠. 터지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죠. 한날은. 너만 사춘기냐? 나도 갱년기다. 그게 자랑할 만한 얘기가요?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제가 너무 답답해가 아주 아들한테 힘들다. 네, 그럼. 그만큼 힘들다고 그게 딱 막 진짜 소리 지르듯이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더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절에 가가지고 정말 많이 빌었어요. 네. 부처님한테 네. 내 아들 입 좀 떼게 해달라고. 처음에는 저도 아들 때문에 절에 가서
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그렇죠. 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들 대하는 게 조금 편해지긴 했어요. 제가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네. 근데 지금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이게 그런 속담이 있죠. 뺨은 딴 데 가서 맞고 아시죠 그거? 네. 아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아들 마음이 어떠냐고. 근데 아들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뭐 유추잖아요. 저는 그죠? 근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절에 이제 이사 다 가족들이 이사 온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수능 봤으니까 그 친구도 이번에 수능 본 친구가 있어요. 근데 걔는 어느 날 밤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스님 통화 가능하시냐고. 그래서 그래 내가 전화할게. 그래갖고 제가 시간 될 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그 친구가 그 부사관을 이번에 가게 됐어요. 지원을 해서. 근데 지금 부사관이 전부 다 퇴직하는 거 아시죠? 네, 심각한 수준으로 퇴직하는데 이때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잘해서 잘 생각했다고. 이때가 남들이 몰리는 데는 갈 필요 없어. 그건 좀 있다가 무너지는 파도고 그거는 아무도 다 기피하는 데 지금 들어가면 너가 자리 잡을 때는 넌 거기서 굉장한 이익을 볼 거다. 잘 생각했어. 그래갖고 해군 부사관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친구는 대학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일단 그죠? 그러니까 수능을 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쳐도 되고 안 쳐도 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 수능 칠 거야? 그랬더니 예, 치려고요. 왜? 수험표가 있어야지 그 뷔페 50% 치킨 할인권도 나오고 영화관도 싸지고 그래서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랬어요. 걔가 진지해요? 제가 제일 예뻐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근데 내가 예뻐하는 진지하지 않은 부분이 엄마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미치는 거예요, 엄마는. 근데 엄마가 이랬대요, 얼마 전에. 얘가 그 부사관 가는 거 찾아보니까 거기 가면 되게 고생한다 그러고 애들 다 지능 순으로 퇴사한다면서요. 지능이 높을수록 빨리 나간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대요. 나 가서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고 배 타면은 막 일주일 넘게 바다에 있어야 되고 나는 배멀미도 심하고 막 이런 얘기를 엄마한테 한 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이걸 엄마는 안 가겠다로 들은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안 가겠다로 들으니까 수능 며칠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속이 뒤집어지죠. 엄마가 그랬대요. 나 몰라. 나한테 얘기하지 마. 저기 보만 스님한테 가서 얘기해. 진짜 그랬대요. 보만 스님한테 얘기하라고. 난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날부터 밥을 안 주더래요, 엄마가. 걔가 직접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를 만났어요. 매일 절에 오시니까. 보살님, 밥은 반칙이에요. 밥 안 주는 건 반칙이라고, 그거. 밥 안 주면 걔가 어디서 밥을 얻어먹냐고. 말아서 먹겠죠. 지금 와갖고 대학 안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걔가 언제 안 간다 그래? 언제 군대 안 간다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살님은 남자가 군대 가기 전에 심정을 모른다 그랬어요. 대학이 아니잖아요. 군대잖아요. 그리고 2년 만에 나와요? 아니잖아요. 직업군인이잖아요. 걔 마음을 엄마가 알 수 있겠냐고. 절대 몰라요. 그랬더니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애 마음이 어떨지를. 왜 입을 닫고 모른다고 하냐면요. 대부분 그래요. 얘기해봤자 안 통하니까. 이거를 아기 때부터 걔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 친구는. 왜냐하면 부모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항상 지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요즘에 무슨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요즘 도대체 무슨 생각하냐?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죠? 한심하다. 그렇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깔려있어요. 걔가 입을 떼고 싶겠냐고. 무슨 대답을 해도 엄마의 대답은 뻔할 거라고 그게 착각이라 하더라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상담을 하면은 저하고 얘기를 하면은 첫 상담 때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다가 둘째 번 정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가잖아요. 그럼 이제 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하는 지 속 얘기가 뭔지 알아요? 10명이면 9명은 그 얘기예요. 뭘까요?
엄마 욕을 하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꽉 여기에 쌓여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엄마한테. 왜냐하면 지가 잘한 게 없다라는 걸 알아요. 엄마 말씀이 맞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대로 할 수 없는 자기를 엄마한테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다물어야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더 답답해. 네. 그러니까 너 왜 얘기를 안 하냐. 그게 뭐냐면 내 말 좀 들어봐 하는 사람 얘기 안 듣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를 해라. 넌 무슨 생각이냐. 이 밑바닥에는 벌써 엄마가 요구하고 원하는 방향이 밑에 깔려 있다라고 자식들은 느끼기 때문에 그거는 어릴 때부터 대화의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가 다음에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 기획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게 대화하는 법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거를 가족과 대화하는 법을 가족을 떠나서 출가해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절집안은 대화하는 법이 다르거든요.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저한테. 그 대화하는 법을 가족들이 배워야 돼요. 근데 그게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 맞아 별거 아니네 할 수 있겠네. 하지만 잘 안 돼요. 왜일까요? 가족이니까. 악연이에요. 나쁜 인연이 아니라 힘든 인연. 힘들어. 옆집 애한테는 잘 돼. 근데 내 자식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게 전생부터 가지고 온 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은 건 그 친구예요. 그래서 고등학생 친구들한테 제가 제발 공부하라는 말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걔는 아침 먹고 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오는 순간까지 선생님한테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계속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집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할 것 같죠? 아니, 더 불안해요. 이 방법이에요. 야, 무슨 공부야? 너 공부한다고 성적 오를 것 같아? 하지 마. 놀아. 시험 전에. 이 얘기를 제가 웃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 저희 큰 스님께서 저희 금적 스님한테 하셨어요. 금적 스님이 의대 6학년 때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의사고시를 보름인가 놔두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저희 큰 스님께서 이 도둑놈 같은 이 심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뭐 하고 6년 동안은. 근데 공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 후레쉬 들고 화장실 가서 공부하셨대요. 절에서. 그리고 의사고시 1등으로 붙으셨어요. 뭐하러 1등으로 붙어요 그거. 그 운전면허 1등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근데 1등으로 붙으셨대요. 어쨌든 화장실 가서 공부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하지 말아라. 괜찮아. 안 해도 돼. 평소 실력으로 하는 거지. 이럴 때 그 친구는 더 공부하려고 하고 더 불안해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님들은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해라 하지 마라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맞죠? 그래서 애들이 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게 교육이니까.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솔직하게 내가 하는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이 그 친구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특히 집안에는. 근데 저는 평가를 안 하거든. 평가를 안 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그렇게 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남자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네 학교에 예쁜 선생님 없냐? 1시간을 떠들어요, 혼자. 와, 부모님이 놀래요. 제가 말이 저렇게 많은지 몰랐대요. 이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선생님 너무 재수없대. 그지, 재수없지, 그지. 근데 너가 더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해. 웃어요, 그럼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평가받는다라는 건 시험 보는 거예요. 스님을 만나면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해요. 스님, 그냥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제 속마음이 읽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스님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할까요, 못할까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세요. 제가 다 이해하고 받아주니까 하세요. 잘못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이게 가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일 힘든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엄마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니었나 봐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견해는 무엇 때문에 생긴다 그랬죠? 불교 심리학 공부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기억 때문에 견해가 일어나요. 내가 옛날에 얘기해봤는데 엄마한테 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닐걸요? 엄마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떼지 않고 대답을 아예 안 하면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몰라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안 듣고 싶으면은 안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 대화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드님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어머님도 노력을 하셔야 돼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리고만 오면 내가 그죠? 네. 데리고만 오시면 제가 어떻게든 제 이야기에 귀를 열고 스스로가 변해가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할게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마음에서 속이 뒤집어져도 평가하지 말고 생각이 있겠지. 너 저기 대학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 자체가 벌써 의도가 깔려 있잖아요. 그죠? 묻지도 마시고 너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줄게. 이거는 얘기가 달라요. 그죠? 얘기해봐.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거 얘기할게. 그래도 안 하죠? 왜냐면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이거예요. 진짜예요. 그렇다니까요, 애들이.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요? 해본 거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이 관계를 바꿔나간다는 건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친구의 기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엄마가 얘기를 들어주시네? 엄마가 날 믿어주시네? 이거 있죠. 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 살 길 다 알아서 찾아가고 그럼요. 집에서 볼 때가 제일 멍청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가면 다 잘해. 그러니까 엄마 눈에 비친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걔 지 친구들끼리는 돈 벌고 먹고 살고 취업하는 거 수도 없이 고민하고 수많은 정보를 주고받고 나름 다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픈 데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죠. 사고 안 친 것만 해도. 그래서 시간이 좀 다 돼서 제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요령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저희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믿음을 먹고 살고 여자는 사랑을 먹고 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칩니다. 여자는 사랑을 주는 사람한테 목숨을 바쳐요. 이게 엄마에 대한 믿음이 그 친구한테 없는 거예요. 남자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입버릇처럼 이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너는 뭐든지 해도 먹고 살지. 야, 너처럼 똑똑한 놈이 내가 아무나 낳나. 너처럼 똑똑한 게 넌 뭐든지 어디 갔다 놔도 잘할 거야. 대학교 빼고는 다 잘할 거야. 가볍게, 진지하지 않게. 근데 하지만 저 밑바닥에는 야, 엄마 믿어. 이 표현 많이 하셨어요? 맨날 의심했지. 의심해요, 부모님은. 근데 제가 부탁드리는데 믿어라는 말을 믿음이 안 가더라도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더라도 넌 잘할 거라고 믿어. 그렇게 믿고 싶잖아요, 엄마가. 맞아요. 그리고 딸을 가지신 분은 항상 얘기하셔요. 야, 내가 정말 너 정말 아빠 안 닮은 게 정말 다행이야. 엄마 닮아서 넌 어디 가나 사랑받을 거야. 엄마는 정말 너를 사랑해. 너무너무 예뻐 너는. 이게 애들의 자존감을 막 키워주는 거예요. 걔네 나가면은 날개 달아요. 근데 집에서 너는 아빠를 닮아서 하필이면 나쁜 건 다 아빠 닮았대. 아들한테도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너 나가서 그런 식으로 인상하면 안 돼. 걔가 더 잘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믿어주세요. 믿어라는 말을 많이 해주세요. 아셨죠? 이거 관계 개선에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 어리잖아요. 이 친구들은 그래도 순수해. 네, 남편한테는 안 돼. 안 돼요. 근데 아들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난 믿어. 그래, 너가 원하는 거 엄마가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줄게.
엄마는 널 믿으니까. 너는 행복해질 거고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일 거라고 난 믿어. 엄마 실망시키지 마. 엄마가 믿고 있으니까 자꾸 얘기해 주세요. 아셨죠? 그 남자애들한테 믿음이라는 게 최고예요. 예, 제가 저 상담하는 그놈한테 제가 상담 끝나면 항상 안아주거든요. 나는 너 믿는다고. 걔 요즘에 뭐라는 줄 아세요? 스님 사랑해요. 막 소름이 너무 무서워요. 걔는 전화 끊을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스님 사랑합니다. 진짜예요. 10번 통화하면 10번 다 그 얘기예요. 어느 고3짜리 남자애가 스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걔는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 신뢰를 받은 거예요. 저는 걔한테 준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믿어.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난 항상 너 편이고 너가 원하는 길, 너가 행복하고자 하는 길을 나는 항상 지지하고 너가 만약에 의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의사를 소개시켜 줄게. 너가 변호사 되고 싶으면 되기 싫어? 알았어. 이렇게 항상 믿어주세요. 예, 그 말을 표현을 하시라는 얘기를 제가 마지막 요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건 기술이에요. 한번 꼭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가장 많이 믿어주신 분이 누구였겠어요? 네, 맞아요.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항상 믿어준다고 하시고 나는 믿는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누구보다 저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큰 선생님한테 제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랑 똑같은 마음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에 자꾸 표현하시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표현이 절대 가벼운 게 아니고요. 이 손발이 오그라드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고사님? 네, 특히 남자분들 고사님 잘 아시죠?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고사님 아셨죠? 네, 사랑한다고 하시고 네, 아무 여자한테나 하시면 안 되고요. 가족한테 네, 가족한테 사랑하신다고 하고 자제분들한테 사랑한다, 믿는다. 진짜 별거 아닌데 요 얘기만 더 드릴게요. 미안하다는 얘기는 금기어예요. 미안하다 말고 고맙다. 내가 엄마가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해. 이러면 죄인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거밖에 못해줬는데 너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그렇지. 그럼 얘는 갑자기 자존감이. 근데 미안하다 그러면 아이씨. 옆집 엄마는 이런 것도 해주던데. 알았죠? 네, 그거를 여러분 한번 꼭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고맙고 여러분 정말 제가 깊이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네, 이제 한 번 남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 함께 하실 거죠?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인연이 되면 또 이 자리에서도 좋고요. 또 어디서든 우리 다시 만나서 부처님의 이 끝없는 정말 자비와 이 귀한 지혜를 여러분이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스스로 벌 주지 말고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칭찬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스승의 길에 여러분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